현재 시간 화요일 뉴욕 증시가 반발 매수세 유입에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미국의 6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 대비 6.3%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제프 베조스가 우주 관광에 성공하면서 최고의 날이라고 환호했습니다.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선을 하회하면서 900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글로벌 이슈 투데이의 전세원입니다. 30분 전에 마감된 현지 시간 화요일 뉴욕 증시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오늘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가 500포인트 넘게 올랐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1.57%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빵 종목들 가운데는 좀 아쉬운 실적을 공개했던 넷플릭스만 유일하게 하락했고 나머지 4개 기업들이 일제히 상승을 했고요. 장 마감 이후에는 치폴레가 강한 실적을 공개한 가운데 지금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4.5%가량 급등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세한 글로벌 마감 시황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죠. 박고은 외신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전날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가운데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1.62% 올랐고 S&P 500 지수는 1.52% 상승,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1.57% 올랐습니다. 전날 주요 지수는 코로나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지만 투자자들은 이를 매수 기회로 삼았습니다. 특히 이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1.2%대 위로 올라오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가 일부 완화된 가운데 증시는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특히 그 전날 크게 하락했던 항공주와 크루즈, 그리고 은행주 등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고 산업재와 에너지주도 반등했습니다. 한편 이날 발표된 미국의 6월 신규 주택 착공은 전월 대비 6.3% 증가하며 예상을 상회했지만 주택 착공 허가 건수는 전월 대비 5.1% 감소하며 예상을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장에서는 필수 소비재를 제외한 전 업종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산업재와 금융주가 2% 넘게 오르며 선전했습니다. 먼저 실적을 발표한 기업부터 보겠습니다. 넷플릭스는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73억 4천만 달러로 예상을 상회했지만 EPS는 2.97달러로 예상을 밑돌았고 특히 유료 구독자 수가 154만 명 증가하며 예상치였던 175만 명에 못 미치면서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넷플릭스는 1%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할리버튼은 유가의 반등 속에 2개 분기 연속 이익을 냈습니다. 매출은 37억 1천만 달러로 예상을 소폭 하회했지만 분기별 이익이 주당 26센트로 예상치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주가는 3% 넘게 올랐습니다. 또한 IBM은 전일 발표한 2분기 실적이 예상을 웃돌았고 매출이 작년 대비 3%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오늘 장에서 주가는 1%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서는 전일 낙폭이 컸던 크루즈와 항공주 등이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특히 카니발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 속에서도 올해 말까지 75%의 크루즈선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장 카니발은 7% 넘게 올랐고 아메리칸 항공은 8%대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애플의 경우 UBS는 애플이 주력 제품 판매 증가로 두 자릿수의 추가 상승이 기대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아이폰과 맥 판매량 예상치를 상향 조정하며 애플에 대한 매수 투자 의견과 목표가를 166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늘 장 애플은 2% 넘게 올랐습니다. 또한 제프리스는 알파벳과 페이스북을 최선호 종목으로 선정했습니다. 알파벳에 대한 목표가를 2,950달러로 상향 조정했고 페이스북에 대한 목표가는 400달러로 올렸습니다. 오늘 장에서 알파벳과 페이스북 역시 1%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테슬라도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다음 주에 있을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강력한 매출과 이익 성장을 기대하며 매수 투자 의견을 재차 제시했습니다. 오늘 장 테슬라의 주가는 2%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경우 4대1 액면 분할 첫 거래일에 0.8%대 내리며 약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배런스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약세 흐름이 세계 업계에 반도체 칩을 공급하는 엔비디아의 주가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의 가격은 전일 위험 자산의 하락 분위기 속에 3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고 현재는 2만 9천 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버진 갤럭틱도 보겠습니다. 이날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가 이끄는 블루 오리진이 우주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주 개발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도 경쟁사인 블루 오리진이 우주여행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며 버진 갤럭틱의 주가는 1%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홈 트레이닝 서비스 업체인 펠로톤은 보험사 유나이티드 헬스와 협력해 유나이티드 고객들에게 무료로 피트니스 수업을 제공할 것이라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주가는 6% 넘게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일부 기업들의 실적 호조와 원자재 생산 수치가 낙관적으로 나오며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0.5%대 올랐고 프랑스 깍크 지수는 0.81% 상승, 그리고 영국 증시는 0.5%대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도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전날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로 반등했습니다. 또한 주식 등 위험 자산이 오른 점도 유가 상승에 일조했습니다. WTI 가격은 1.5% 오른 67달러 선에 마감했고 브렌트유는 1% 상승한 69달러 선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금 가격은 미국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며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장 금 가격은 0.1% 떨어진 1,811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이슈로 투자자의 든든한 하루를 보장해드리는 글로벌 이슈 투데이 시간입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뉴스들이 나왔는데요. 바로 첫 번째 소식 화면 통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밤 사이에 발표된 경제지표,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기대 이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홍성진 캐스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밤사이 발표된 미국의 6월 신규 주택 착공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오늘 발표된 주택 관련 경제 지표가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고 밝혔는데요. 미국의 6월 신규 주택 착공 실적은 전월 대비 6.3% 늘어나며 월가 예상치였던 1.1% 증가라는 전망을 큰 폭으로 넘어섰습니다. 다만 미국의 6월 주택 착공 허가 건수는 전월보다 5.1% 가까이 감소하면서 159만 8천 건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지표가 엇갈린 흐름을 보인 가운데 향후 미국의 주택 가격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평가 역시 나뉘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당분간 주택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면서 이와 함께 목재 가격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주택 가격이 쉽게 잡히지 않을 경우에 연준에서 주택저당증권 MBS를 조정할 수 있을 거라고 진단했는데 현재 매달 400억 달러를 매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 규모를 줄여나갈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미국의 6월 신규 주택 착공 실적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다우존스에 따르면 하이 프리퀀시의 수석 분석가는 지표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는데요. 이 분석가는 6월 신규 주택 착공이 전월 대비 6.3% 증가한 것은 미국 주택 부문이 모멘텀을 잃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 외에도 건축 허가, 주택 판매 및 모기지 신청 같은 기타 지표들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주택시장이 완만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걸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웰스파고의 수석 분석가 역시 입장을 밝혔는데요. 웰스파고는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문제와 인력 부족 현상에도 불구하고 오늘 발표된 지표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나타냈다면서 재택근무 등으로 인해 팬데믹 기간 동안 급격하게 몰린 주택 수요가 앞으로 사무실 출근 재개 등으로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주택 수요는 당분간 줄어들 수 있겠지만 주택 가격은 별개의 문제라면서 당분간 주택 시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내일 모레 현지 시간 22일에는 미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 NAR이 미국의 6월 기존 주택 판매 건수를 공개할 예정인데요. 현재 전문가들은 이전 집계치보다 소폭 높은 590만 채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내일 모레 발표될 지표를 통해 미국 주택 시장에 대한 상황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거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주택 시장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프 베조스 아마존 창업자가 현지 시간 20일 약 10분간의 우주 여행에 성공했습니다. 지난번 버진 갤럭틱의 리처드 브랜슨에 이어서 현재 언론들은 우주 관광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했다라고 환호했는데요. 강다은 캐스터, 생생한 현지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블루 오리진이 항공기가 날 수 없는 우주 상공 100km 카르만 라인을 최초로 여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뉴세퍼드는 이후 7km 정도를 더 떠올라서 무중력 상태에
조립한 뒤 10분 18초 만에 지상으로 착륙했는데요. 해당 영상을 보면 그 생생한 모습이 화면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뉴 셰퍼드에는 베이조스를 포함해 동생 마크 그리고 1961년 나사 우주비행사 시험에 합격했지만 프로그램 중단으로 우주에 가지 못한 82세 원리펑크 여사, 첫 유료 고객인 18세 네덜란드인 올리버 데이먼이 탑승했습니다. 이번 발사가 성공하면서 블루 오리진은 역대 최고령, 최연소 우주인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베이조스는 탑승했던 캡슐이 착륙하고 최고의 날이라고 외쳤습니다. 이어 기대치가 높았는데 그 기대치보다 훨씬 더 높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루 오리진 발사 9일 전인 지난 11일에는 버진그룹의 우주여행 발사가 있었습니다. 블루 오리진과 버진 갤럭틱은 서로의 여행을 축하해주면서도 견제의 시선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블루 오리진의 뉴 셰퍼드 그리고 버진 갤럭틱의 VSS 유니티는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닙니다. 가장 뚜렷한 차이는 뉴 셰퍼드는 전통적인 발사체를 이용한 수직 이착륙 비행, 버진 갤럭틱은 항공기와 로켓을 혼합한 활공 비행이라는 점인데요. 뉴 셰퍼드는 승객이 탄 돔 형태의 캡슐을 발사체에 싣고 지상에 설치된 발사대에서 수직으로 날아오른 이후 목표 지점에서 캡슐을 분리해 고도 100km 안팎의 준궤도 이상을 오르는 발사체입니다. 이날 베이조스가 탑승한 뉴 셰퍼드 크루 캡슐 해발 고도 107km까지 올랐습니다. 반면 비행기 모양의 VSS 유니티는 모선에 매달려서 고도 13.6km 상공에서 분리된 다음 고도 88.5km까지 날아올랐습니다. 최고 상승 고도가 각각 달라서 어떤 것이 진정한 우주 비행이냐를 놓고 계속해서 논란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 셰퍼드는 약 10분 전후에 짧은 여행을 진행하는 한편 VSS 유니티는 이륙에서 착륙까지 90분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우주 경계 부근에서 무중력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은 둘 다 3분에서 4분 정도고요. 뉴 셰퍼드는 조종사가 없이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VSS 유니티는 2명의 조종사가 탑승합니다. 우주관광 기업들이 연달아 비행에 성공하면서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블루 오리진의 다음 비행은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로 추정되는데요. 가격이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데이먼이 낙찰받은 베이조스의 옆 좌석 가격 공개된 바에 따르면 그 이전 억만장자의 기준으로 2,800만 달러, 322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 기사를 통해 보면 다음 9월에 또다시 우주 관광 스타트업과 함께 인스피레이션 4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주선 크루 드래곤에 일반인 4명을 태워서 2일에서 4일 동안 지구 궤도를 공전할 계획입니다. 오늘 이러한 블루 오리진의 호재 소식에 관련 ETF들도 모두 다 상승하는 흐름 나타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이끄는 ARKX가 오늘 2%대 강세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티커 UFO로 잘 알려져 있는 ETF죠. 역시나 3.19% 상승했다는 점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시죠. 자, 스트리밍 전쟁에 관련한 이야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컴캐스트와 비아콤 CBS가 죄수의 딜레마에 봉착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홍성진 캐스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컴캐스트와 비아콤 CBS가 인수합병을 논의 중인 가운데 현재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 봉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CNBC는 Comcast and Viacom CBS face prisoners dilemma라는 기사를 통해 해당 내용을 전했는데요. CNBC는 두 기업 모두 M&A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상황이 지연될 경우에 양사에게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컴캐스트와 비아콤 CBS는 모두 글로벌 시장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컴캐스트는 OTT 성장 추세에 맞춰 지난해 7월 NBC 유니버셜 사업부를 통해 피콕이라는 서비스를 출시했고 비아콤 CBS 역시 자체적인 스트리밍 플랫폼인 파라마운트 플러스를 올해 3월에 출시해 내년까지 전 세계 45개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입니다. 다만 두 회사 모두 OTT 서비스를 상대적으로 뒤늦게 시작한 만큼 타 플랫폼에 비해 경쟁력이 뒤처진다는 평가도 받고 있는데요. 지난 4월 컴캐스트는 피콕이 총 4,2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5월을 기준으로 서비스 비용을 지불한 소비자는 실제로 1,000만 명이 안 된다면서 피콕의 집계치와는 소폭 다르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또 비아콤 CBS의 파라마운트 플러스 역시 현재까지 약 4천만 명이 안 되는 가입자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쟁사인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에 비해 크게 뒤처지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두 기업 모두 OTT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두 기업이 인수합병 논의를 시작한 건데요. CNBC는 오늘 전한 기사에서 최근 몇 주 동안 양사의 CEO가 직접 만나 스트리밍 파트너십에 대한 대화를 나눴지만 명확한 결론은 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CNBC는 양사가 선택해야 하는 옵션은 두 가지가 있다고 밝혔는데 첫 번째는 피콕과 파라마운트 플러스를 한 개의 플랫폼으로 통합해서 시장에 내놓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양사가 M&A를 진행해 하나의 회사로 통합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CNBC가 전달받은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까지 두 회사가 인수합병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내지 않고 있는 만큼 앞으로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CNBC는 두 회사가 같이 일하면 분명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만 어느 한쪽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죄수의 딜레마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양사에게 결코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두 회사의 이익을 위해 어느 한쪽이 강단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채널 더 글로벌 라운지에서 과연 스트리밍 전쟁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를 비교 분석하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컴캐스트와 비아콤 CBS가 그 뒤를 좀 강하게 바짝 쫓으면서 인수합병 논의를 하고 있다는 소식 살펴봤습니다. 네 번째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2일 이후 처음으로 3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는데 중국 당국의 규제 소식이 나온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 곡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가격 어떤 이유에서 또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네, 이제는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대대적인 규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결국 비트코인은 이 규제에 못 이겨서 3만 달러가 붕괴되고 말았는데요. 미국에서 강력한 규제 신호 계속해서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뉴저지주 금융당국은 운용자산 1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조 원 규모에 달하는 글로벌 탈중앙금융 디파이 서비스 제공업체 블록파이에게 서비스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바로 전날 제니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연준, 증권거래위원회, 상품선물위원회 등 금융당국 수장들을 향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신속한 규제를 요구한 데 이어서 이제는 블록파이 서비스 중단 명령까지 이어진 건데요. 그러다 보니 가상화폐 시장에선 미국 정부의 본격적인 규제 움직임을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을 보면 29,90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더리움 역시 계속해서 하락세 이어지면서 1,79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17센트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지지선이었던 3만 달러 가격이 붕괴되자마자 2만 달러 초반까지 가격이 급락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코인데스크는 차트 분석 결과 비트코인의 1차 지지선이 2만 7천 달러 그리고 2차 지지선이 2만 2천 달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UBS는 다시금 국가의 규제를 위험 요소로 지적했습니다. 국가의 규제가 거품이 낀 가상화폐 시장을 무너뜨릴 수 있고 그 예시는 중국이라고 분석했는데요. 각국 규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렇다 할 반등 계기가 없다 보니 가상화폐 시장의 부진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1일 현지 시간 기준으로 비트코인 컨퍼런스 더 비워드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잭 도시 트위터 CEO의 토론이 열립니다. 캐시 우드 등 가상화폐를 둘러싼 여러 발언을 내놨던 유명 인사들이 기조연설자로 나설 예정인데요. 도지 파더 머스크는 비트코인 지지자 도시에 맞서 비트코인을 비판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추락하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 내용 들어봤고요. 오늘의 마지막 소식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난을 의식한 탓인지 중국 기업들이 위구르족 고용을 중단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노예 노동이다라고 제재를 선언을 했었는데 그에 대한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죠. 홍성진 캐스터 월스트리트저널 내용 함께 전해주시죠. 네, 최근 중국 기업들 사이에서 신장 위구르족을 고용하는 사례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중국 기업들 사이에서 노예 노동에 대한 이슈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국제사회에서 위구르족에 대한 노동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만큼 이를 의식한 중국 기업들의 대응 조치라고 풀이했습니다. 현재 중국 당국은 신장 지역의 위구르족에게 직업 훈련을 시킨 뒤 중국 내 각 지역의 공장으로 보내는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외국의 인권단체들은 중국의 취업 프로그램이 사실상 위구르족을 거주지에서 쫓아내기 위한 강제 노동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미국 상원이 신장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수입을 전면 차단하는 위구르족 강제노동 방지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키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 당국이 승인하지 않은 물품의 수입은 모두 차단되고 강제노동 산물이 아니라는 입증의 책임은 수입업체가 전부 떠안게 됐습니다. 이렇게 위구르족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관심이 늘어나자 위구르족에 대한 고용 중단을 선언하거나 이들을 해고하는 중국 기업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건데요. 현재 애플에게 터치스크린을 납품하는 중국 업체 렌즈 테크놀로지는 그동안 유지해왔던 중국 정부의 위구르족 취업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렌즈 테크놀로지는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약 2,200명의 위구르족을 고용했는데 지난해 여름까지만 이미 400여 명의 노동자를 해고한 상태입니다. 또 나이키를 위탁 생산하는 중국 업체 태광실업 역시 비슷한 조치를 취했는데요. 태광실업은 지난해 상반기 위구르족 노동자들을 다시 신장으로 돌려보내면서 위구르족에 대한 재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인권단체들은 중국 기업들의 현 조치가 바람직하다면서 중국 내 노예 노동이 사라져야 한다고 평가한 상태입니다. 네, 홍상진 그리고 강다은 외신캐스터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 내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불확실성에 주식시장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지 시간 월요일장에서 다우는 700포인트 이상 급락하면서 지난 10월 이후 최악의 하루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몇몇의 종목들은 주가가 50일 이동평균선보다 10% 이상 떨어지면서 과매도 구간에 진입한 걸로도 보입니다. 이는 시장이 안정되면 반등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미국 경제 전문지 CNBC에서는 이런 과매도 종목 중 애널리스트들이 30% 이상 반등이 가능하다고 보는 종식들을 골랐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월요일 장에서 특히 에너지와 여행 섹터가 부진했던 만큼 리스트의 종목들도 대체로 에너지와 여행 관련주들이었습니다. 먼저 알래스카 항공입니다. 델타 변이로 인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55%로 가장 상승 가능한 폭이 클 걸로 보이는 종목인데요. 월요일에는 50일 이평선보다 18% 아래에서 거래됐습니다. 지난달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알래스카 에어그룹을 하반기 유망 종목으로 보고 목표가 $80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항공주 중에서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도 기준치에서 15% 내렸고 앞으로 44% 반등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도 목록에 있었습니다. 월요일 기준치에서 11%가량 떨어졌지만 전문가들은 평균 33% 랠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칩은 최근 무선 전력 컨소시엄에서 발표한 규격 요건을 충족하는 차세대 무선 충전 레퍼런스 디자인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무선 충전 개발자들이 이 디자인을 사용하면 제품 개발 효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또 금광업체 프리포트 맥모란도 35% 반등이 가능하다고 봤는데요. 최근 골드만삭스가 꼽은 실적 시즌 유망 종목 리스트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목록에 있던 에너지 기업들도 보겠습니다. 발레로 에너지는 이 중에서도 50일 이평선에서 가장 크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기준치에서 21%가량 급락한 상태인데요. 분석가들은 향후 12개월 동안 발레로 에너지 주가가 51%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에너지 기업들 이름도 많이 올랐습니다. 베이커 휴즈와 관련해서는 최근 삼성 엔지니어링과 탄소 수소 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또 필립스 66과 메러선 페트롤리움까지 대체로 40%대 반등을 보일 수 있다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파이어니어 내추럴 리소시스, 그리고 대번 에너지 또한 기준치에서 10에서 14% 정도 과매도 상태라 반등이 기대되는 종목들로 꼽혔습니다. 지금까지 CNBC가 선정한 반등 가능한 과매도 종목들을 살펴봤습니다. 수요일 아침 글로벌 이슈 투데이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굿모닝 투자의 아침으로 돌아오겠습니다.